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의원이 8월 17일 대선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문 발표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8월 12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의 예비후보자인 것이죠. 홍준표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첫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왜 이게 이미 들었다는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자가 출마 선언문으로 들고 나온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참 전에 황교안 예비 후보자가 책으로도 내고 그 발표도 했고 그 다음에 출마 선언할 때도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이 꼭대기를 뜻하는 정상, 그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정상국가를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황교안 예비 후보자가 밝혔던 그 내용의 일부를 따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교안 예비 후보자는 이 정상국가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꼭대기로 간다. 이것을 합쳐서 쓴 표현이다 하는 것을 책에서도 밝히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선 출마 선언문 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선 첫째로 홍준표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홍준표가 황교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후보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황교안이라면 황교안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황교안이 나왔는데 황교안과 똑같은 홍준표가 왜 나온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을 다른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베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예비 후보자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겁니까?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부러워서 그랬던 겁니까? 그래도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대선 재수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홍준표 후보자가 저 사람이다, 저 사람밖에 없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위난의식이었고 홍준표 후보라도 이미 앞에 나섰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자.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를 밀었던 겁니다. 그러한 국민들 앞에 머리를 땅에 박고
감사하다, 죄송하다 해봤습니까? 나 홍준표가 대선 출마했던 대선 후보 출신이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4년여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2017년 그 누구보다 홍준표 후보를 밀어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언제 한번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이거 할 수 있어야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대선의 텀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4년여 세월 동안 고작 정상국가와 선진국 이거 표절하는 것밖에 그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 없었다는 겁니까?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사기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마연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2017년에 어땠습니까? 보궐대통령 선거할 때 그거 헌법에 위반된다. 보궐대통령 취임하고 임기 5년 이야기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임기가 몇 년이냐 이런 이야기 할 때 홍준표 후보자도 죄인입니다. 그때 이거는 보궐선거다. 우리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밝혔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궐선거 나온 모든 후보자들이 암묵적으로 내가 되기만 하면 5년 해야지 그랬던 것이죠.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그 원죄가 있으니까 문재인 보궐대통령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마연은 2017년 5월부터 문재인은 보궐대통령이다, 자녀 임기 동안 재직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라도 5년을 밀어붙이고자 했던 당신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씨가 5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도 동일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 당헌이고 그 법률과 같은 것이 당규입니다.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몇몇이서 이렇게 비틀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게리맨더링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기 경선입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2017년 보궐선거를 5년짜리 선거라고 헌법에 위반해서 동의했던 똑같은 심정으로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사기 경선을 하는 그것을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지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당내 경선에서 이기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사기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기필코 국민의힘을 박살 낼 겁니다. 문재인 가짜 5년 임기 이제 2번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자는 자기가 무결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천의 무봉 소리는 들어봤지만 인생 60 넘게 산 인간이 무결점 소리를 제 입에서 내놓는데 기가 탁 막혔습니다. 이 예비후보 출마 선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로 디펙트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 예비후보자 그대가 무결점 후보인 겁니까? 제로 디펙트가 아니고 혹시 디펙트 제로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검증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정치활동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듯이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제부터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죠.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홍준표 예비후보자 지금 국민들이 대선이고 뭐고 간에 홍준표 국회의원 그리고 몇십 년 정치인 이런 인물에게 궁금한 것은 수산업자 사건입니다. 받아먹었다고 하는 대개가 몇 마리인지 숫자 파악도 안 됐는데 뭐가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홍준표 의원 자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산업자를 정확히 몇 번 만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수산업자를 몇 번 만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이 하고 있겠죠. 몇 번 만났는지. 홍준표 예비후보자는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중임제로 하겠다. 대통령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 대통령 단임제를 깨뜨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구조를 2단계로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하게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3권이 있고 이것이 세계의 정부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마다 표파리를 하고 또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정부 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 조직들은 그냥 지방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것을 지방 분권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입니다. 리마연에서 지난 그 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가장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도시국가가 난립하는, 그리고 중앙에는 중앙이라고 또 정부가 있는, 결국 지도자, 영도자가 도처에 깔려 있고 자기들이 그 정당 조직을 통해서 장악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바로 이러한 단일 독립국인 대한민국을 깨뜨려서 복수의 작은 군소 국가들의 합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기본권은 이미 있죠. 그것을 하나씩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과 조국의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생명권,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문재인과 조국과 동일하게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대목에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한다. 지금 검찰 조직이 와해됐다. 그리고 이게 경찰로 넘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국민을, 흔히 그 집행정부,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는 그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순사가 부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경찰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그것을 독립시켜가지고 새로 만든 것을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대통령이 위에 있고 조국 같은 만약에 그 민정수석이 밑에 있고 그 밑에 경찰이 있고, 그래서 경찰을 풀어서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선에 나온 후보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이 돼서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장관 되겠다고 출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내각은 없다고 했는데 결국 내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행정부가 될 겁니다. 국무총리 되자고 이번에 대선 출마한 겁니까? 그러면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번에 경선에 나온 후보들을 국무총리, 장관 이런 데 다 앉혀주겠다는 약속인데, 이런 것을 남미에서 했던 좌파들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합니다. 선거를 한 명이, 개인이 출마하게 돼 있는 선거를 결국은 이렇게 집단으로, 팀으로 나와서 힘을 합친 다음에 대통령을 팀으로 임무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집단 지도 체제는 문재인 민주당, 대한민국의 좌파들도 종종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반민주주의적 체제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경선을 무효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은 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리 하나씩 줄 테니까 나한테 양보해라. 내각을 내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이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인 인물이다. 이번 예비 후보로서 이번 출마 선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조직을 이런 식으로 매표용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8월 17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8월 12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등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8월 1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에 등록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등록번호 제849호입니다. 8월 12일 MBC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 후원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 홍준표 예비 후보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후원 회장은 5년 전 대선 출마 때와 똑같이 나를 평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준 아내 이순삼으로 하기로 했다. 홍준표 예비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도, 보궐대선 때도 후원회장을 자신의 아내로 했구나. 그러면 그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선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자, 이거 후원회장을 아내나 아들, 딸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홍준표 후보자는 왜 하는 것마다 몰상식한 겁니까?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무슨 부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대선 나가면서, 더구나 이거 당내 경선 아니고 대선이죠. 이번 출마 선언문은 예비 후보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로서 하는 출마 선언문 아닙니까? 대선 나가면서 어째서 홍준표 씨는 아내를 후원회장으로 한 겁니까? 부부가 사이좋게 남편은 후보자하고 아내는 후원회장 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했다 하는 그 경제 공동체여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보니 경제 공동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산업자에게서 받은 대게를 홍준표 씨 혼자 먹었겠습니까? 같이 먹었겠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자는 경제 공동체여서 아내가 후원회장 하는 겁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2017년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떻든 대게를 먹었든 어찌 했든 지금까지는
이 정치자금법 이야기에 있어서는 걸리면 홍준표 혼자 수갑을 차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걸리면 아내 이순삼 씨도 같이 수갑을 찹니다. 후원회장이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은 아니 후원회장을 어떻게 아내에게 맡길까? 후원회장은 막대한 돈을 가정 살림할 때 쓰는 돈과는 다른 그런 막대한 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회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준표 예비후보자의 부인은 옛날에 무슨 은행 창구 직원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손으로 지폐 헤아리는 기술이 있으면 그게 회계라고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홍준표 씨의 아내 이순삼 씨가 이 회계 업무를 많이 해본 겁니까? 회계 많이 해봤을 수도 있겠군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이 보수 우파에서 그래도 홍준표 의원은 그 머리가 좌파로는 가지 않을 거다. 입이 거칠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분명히 붉은 피를 가지고 있지 어류처럼 푸른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8월 17일 홍준표 예비 후보자가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당내 경선 해보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선 후보자 한번 돼보고 싶어서 정신줄 놓고, 그리고 보수 이념 내팽개치고 문재인과 조국이 주장하던 그런 헌법 개정을 들고 나온 이 시점에 홍준표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